자, 오늘은 현대 철학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거장이죠. 질 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사상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름부터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생각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그 어떤 철학보다도 날카롭게 설명해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그 핵심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여러분, 동시대의 위대한 사상가 미셸 푸코가 이런 예언을 남겼습니다. 언젠가 이 세기는 들레즈의 세기로 불릴 것이다. 이 말처럼 들레즈의 사상은 21세기를 이해하는 데 거의 필수적인 열쇠가 되어버렸죠. 도대체 왜 그의 생각이 이토록 중요한 평가를 받는지 지금부터 그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레즈의 철학은요, 그냥 조용히 나온 책 한 권이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사건이었죠. 동시대 사람들이 이걸 보고 비바람을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다고 표현할 정도였으니까요. 이건 플라톤 이후 수천 년간 서양 철학을 단단하게 지탱해온 그 기동 자체를 그냥 뿌리 뽑아버리려는 어마어마한 지적인 시도였습니다. 자, 그럼 이 철학적인 폭풍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둘레즈와 가타리가 제시한 두 가지 근본적인 생각의 모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바로 나무, 그리고 리좀입니다. 우선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너무나 익숙하게 생각해온 방식이 있어요. 이걸 들레즈는 나무 모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림처럼 하나의 중심 줄기가 있고 깊은 뿌리가 있죠. 모든 것은 이 단 하나의 기원으로부터 파생되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신부터 인간, 동물, 식물까지 쫙 이어지는 명확한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존재의 대사슬 같은 개념이 바로 이런 생각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들레즈와 카타리의 혁명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이 당연해 보였던 나무 모델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자, 두 모델의 핵심적인 차이를 한번 보세요. 나무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리좀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생강이나 잔디 같은 걸 떠올리시면 돼요. 중심 줄기라는 게 없죠? 어떤 지점이든 다른 모든 지점과 그냥 막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모델이 원본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이라면 리좀은 정해진 길 없이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지도 그리기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중심도 위아래도 시작도 끝도 없는 거죠. 그야말로 수평적인 네트워크 그 자체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리좀적인 생각이 또 어디로 뻗어나가는지 볼까요? 그들의 정말 혁명적인 욕망 이론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욕망 하면 뭘 떠올리죠? 뭔가 부족한 거, 결핍된 거, 그렇죠. 프로이트 심리학에서도 욕망은 결핍에서 온다고 봤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했으니까 욕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들레즈와 가타리는 이걸 완전히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오히려 쉬지 않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생산 공장과 같다고 말이죠. 즉,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힘 그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욕망하는 기계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무슨 로봇 같은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욕망이 현실에 이것저것과 계속 접속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세상을 구축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를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뭔가를 갈망하는 수동적인 힘이 아니라 세계를 만들어가는 아주 능동적인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는 이처럼 강력한 욕망의 흐름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통제하려고 하죠. 원시 사회는 다양한 코드로, 군주제 사회는 왕이라는 절대적인 코드로 욕망을 관리했습니다. 자, 그럼 자본주의는 어떨까요? 와, 이건 정말 영리해요. 모든 낡은 코드를 해체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본이라는 새로운 코드로 우리의 욕망을 생산과 소비라는 틀 안에 다시 가두어 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사회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욕망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서 노마디즘, 우리말로 하면 유목주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노마디즘이라는 게 진짜로 텐트 치고 돌아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다들 아시겠죠? 이건 리좀적 사유의 실천 방식이에요. 정해진 영토나 규칙에 안주하는 대신 끊임없이 경계를 넘나들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길, 이걸 탈주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탈주선을 그려나가는 생각의 태도,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마디즘을 움직이는 힘?
그 엔진 같은 걸 전쟁 기계라고 불러요. 이름이 좀 살벌하죠. 근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군사적인 충돌, 진짜 전쟁을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국가의 통제 바깥에서 기존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공간과 가능성을 창조하는 모든 힘을 개념적으로 부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창작 활동이나 새로운 사회 운동 같은 것들 모두가 이 전쟁 기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국가 바깥에 존재하는 전쟁 기계라니 이 개념 당연히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켰겠죠? 과연 이 노마디즘이라는 게 해방을 위한 멋진 생각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위험한 생각일까요? 먼저 이런 비판이 있어요. 이 노마디즘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평화롭지만은 않다는 거죠. 국가 체제에 저항하는 게 본질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좀 까칠까칠한 측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거 그냥 철학자 머릿속에서 나온 환상 아니야? 라고 비판합니다.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규범이나 대안이라기보다는 그냥 남성적인 판타지에서 나온 멋들어진 은유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지적이죠. 여기서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어떤 사람들은 이 혁명적으로 보이는 개념들이 가만히 뜯어보니까 현대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는커녕 오히려 정당화하거나 모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모든 비판에 대해 이런 반론도 가능합니다. 처음부터 사람들이 전쟁기계 같은 개념에 좋다, 나쁘다는 가치 판단을 집어넣어서 문제가 생긴 거다라는 거죠. 전쟁기계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분석 도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IBM 같은 거대 초국적 기업도 국가 바깥에서 작동하니까 전쟁기계일 수 있고 어떤 대한화폐 공동체도 전쟁기계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도구를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들레즈와 가타리가 우리한테 준 건, 자, 이렇게 혁명하세요 하는 완벽한 지침서나 청사진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에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개념적인 연장통, 도구 상자를 우리에게 던져준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정답을 향해 꼿꼿하게 뻗어가는 단단한 나무에 가깝나요? 아니면 어디로 튈지 모르게 자유롭게 연결되고 확장하는 리좀에 가깝나요? 어쩌면 들레즈와 가타리의 철학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진짜 시작되는 게 아닐까 싶네요.